브라질은 삼바 군단이라는 별칭을 가진 영원한 월드컵 우승 후보다.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을 시작으로 2022년 제22회 카타르 월드컵까지 모든 대회 본선에 진출한 유일한 팀이다. 1958년, 1962년, 1970년, 1994년, 2002년 월드컵 총 5회 우승에 빛나는 월드컵 최다 우승팀 브라질. 카타르 월드컵의 강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만나보자. 브라질의 남동부 연안에 자리한 리우데자네이루는 수려한 해안 경관으로 이탈리아 나폴리, 호주 시드니와 더불어 세계 3대 미항으로 손꼽힌다. 리우라고도 불리는 리우데자네이루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산과 바다, 그리고 도시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리우는 남미를 통틀어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다. 리우를 한눈에 보기 위해 꼭 찾아봐야 할 곳이 있다. 바로 뾰족하게 솟은 코르코바두 산. 브라질의 랜드마크인 구세주 그리스도상이 있는 곳이다. 연간 약 180만 명이 찾는다는 이곳 코르코바두 산. 높이 710m의 코르코바두 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 구세주 그리스도상. 브라질 예수상으로도 불리는 이 거대한 석상은 좀처럼 얼굴을 보기 쉽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고 한다. 내가 찾았던 그날 역시 자욱한 안개 속에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 구름에 휩싸인 예수상 바로 아래는 파란 하늘이 보일 정도로 맑은 날씨다. 예수상의 얼굴을 가린 구름이 걷히기만을 기다리다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한참을 기다려도 예수상의 얼굴 위에 드리운 구름은 거칠 줄 몰랐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나 저제나 구름이 물러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기다리기를 2시간.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구름이 걷히고 예수상이 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리우를 찾은 첫날,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예수상을 직접 보게 되다니 엄청난 행운이다. (39m가) 넘는 거대한 예수상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바닥에 눕는 것도 불사하는 사람들. 이 기적 같은 순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찍어야만 한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취하는 포즈가 있다. 양팔을 활짝 벌려 예수상과 똑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는 것이다. 두 팔을 벌려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리스도처럼 종교와 인종을 초월해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상의 힘이자 매력이 아닐까. 리우를 제대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팡지 아수카르 산을 찾아야 한다. 설탕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위산은 리우의 또 다른 랜드마크 중 하나다. 브라질 최초, 세계에서는 3번째로 설치된 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팡지 아수카르 산을 찾는 여행객도 많다고 한다. (396m의) 팡지 아수카르 산은 2번에 걸쳐 케이블카를 타야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정작 리우 사람들은 못 와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드디어 케이블카가 중간 지점에 도착했다. 높이 220m의 이곳 우르카 언덕을 돌아본 다음
정상까지 또 한 번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한다. 아름다운 해안선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가르는 보트와 요트들,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이 각별하다.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396m 높이의 정상으로 향했다. 황제아수카르산 정상은 예수상이 있는 코르코바도 산에 비해 약 300m가량 낮다. 하지만 바다를 향해 돌출해 있기 때문에 리우를 한눈에 담는 듯한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왜 리우를 세계 3대 미항으로 손꼽는지 잘 알 수 있었다. 리우의 다양한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황제아수카르산 전망대. 이곳에서는 코르코바도 산을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예수상 머리 위로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브라질의 빈민가를 가리키는 파벨라는 1960년대 우리나라의 판자촌과 비슷하다. 내가 찾은 곳은 약 6천여 명이 거주하는 산타마하타 마을. 리우 인구의 19%에 해당하는 약 140만 명이 파벨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무허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자락 아래 마을. 1800년대 후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파벨라다. 리우의 파벨라는 현재 약 700여 곳.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외부와 파벨라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가난과 공포에 고통받고 있는 빈민촌에 희망을 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됐다고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타마하타 마을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외부인은 이 케이블카에 오르는 것도 쉽지 않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문 가이드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가이드가 반드시 동행해야만 한다. 드디어 산타마하타 마을에 도착했다. 리우의 파벨라 중에서 비교적 접근이 수월한 편이라는 이곳 산타마하타 마을. 그런데 이 마을에서 흥미로운 공간을 발견하게 됐다. 마이클 잭슨 광장.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이름을 딴 광장이다. 광장이라기보다는 작은 공터처럼 보인다. 타일 모자이크로 그려진 마이클 잭슨 벽화. 파벨라와 마이클 잭슨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지난 1995년 마이클 잭슨이 발표한 They Don't Care About Us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촬영지가 바로 이곳이었다. 촬영을 마친 마이클 잭슨이 마을을 위해 기부하면서 마을 형편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고 한다. 철저하게 배타적인 다른 파벨라와 달리 방문한 외부인을 위해 기념품을 팔 정도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촬영을 계속하던 중 다행히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Você pode falar de novo? Você é feliz e contente aqui na favela? Claro, que aqui é minha casa. 범죄 조직이 장악한 서민들의 주거지 파벨라.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지켜야 할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보금자리였다.
리우를 떠나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의 또 다른 상징인 이구아수 폭포로 향했다. 남미 여행에서 꼭 가야 할 곳을 한 군데만 꼽으라면 반드시 첫 손가락에 꼽힌다는 이구아수 폭포. 이구아수 폭포를 보러 가는 길은 끝도 없이 늘어선 줄을 따라 입장하는 것부터가 영 쉽지 않다. 한참을 기다려 오르게 된 전용 버스. 환경을 위해 저속 운행을 하는 버스로 달려가는데 눈앞에 이구아수 폭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인 이구아수 폭포는 너비 2.7km, 평균 낙차 70m로 규모 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이구아수는 과라니족 언어로 엄청나게 거대한 물을 뜻한다. (275개의) 폭포로 이루어진 이구아수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의 양은 초당 1,000톤에 이른다고 한다. 우기를 맞아 비가 계속 내리면서 엄청나게 불어난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촬영용 드론을 띄워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항공 촬영은 허락되지 않았다. 하지만 허락된다 해도 물보라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할 듯했다. 이구아수 폭포까지 가려면 이곳에서 보트를 타야 한다. 드디어 폭포를 향해 출발. 거센 바람과 물살을 헤치고 달려간다. 비로 인해 엄청나게 불어난 강물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폭포가 보이기 시작했다. 환호성이 절로 터진다. 폭포 앞으로 점점 다가가는 보트. 거대한 물줄기 앞에 보트는 낙엽처럼 흔들린다. 흔들리는 와중에도 거침없이 폭포를 향해 가는 보트.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물보라. 환호성과 함께 폭포 속으로 들어간다. 말 그대로 물벼락이 떨어진다. 압도적인 폭포 소리까지 더해 온몸으로 이구아수 폭포를 느끼는 순간이다. 이런 경험은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지만 기분만큼은 최고다. 이구아수 폭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에 자리 잡고 있는데 두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폭포의 매력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브라질에서는 이구아수 폭포 전체를 탁 트인 전망으로 볼 수 있다. 곳곳에 전망대용 데크가 설치돼 있어 폭포를 감상하기에 좋다. (11월에서 3월) 사이 우기가 되면 이구아수 폭포는 더 한층 웅장해진다. 초당 12,000톤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장관을 볼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 단 한 곳, 이구아수 폭포뿐이다. 이구아수 폭포를 즐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바로 헬기 투어를 하는 것이다.
우거진 열대 우림과 거대한 이구아수 강줄기를 발 아래 두고 폭포로 향한다.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려꽂히는 폭포들. 헬기를 타면 아르헨티나의 이구아수 폭포 또한 즐길 수 있다. 12개의 폭포가 쏟아지며 내는 굉음 때문에 악마의 목구멍이라는 이름이 붙은 폭포가 엄청난 물살을 내뿜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구아수 폭포는 마치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세찬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었다. 이구아수 폭포 옆에 자리한 또 하나의 관광 명소 새공원에 들러 새를 보고 가기로 했다. 관람용이 아닌 실제로 서식 중인 새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양한 종류의 홍학을 비롯해 무려 140여 종, 1,100여 마리의 새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 새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만 볼 수 있는 파충류와 나비들도 만날 수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검은 관두루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명한 붉은색이 아름다운 과라.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투카는 브라질의 국조로 유명하다. 화려한 원색의 새들이 나란히 앉았다. 형형색색의 빛깔이 신비롭기만 하다. 어떤 물감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화려한 빛깔의 새들을 보며 시간 가는 것을 잠시 잊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쿠리치바로 향하던 중 판타나우 도로에서 작은 매점 같은 것을 하나 발견했다. 악어가 그려진 간판에 호기심이 일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다. 인근에서 꽤 유명하다는 할머니가 나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다. 생선 머리를 던지더니 뿔피리까지 부는 할머니. 그때 저 멀리서 악어가 다가오기 시작한다. 정말 할머니의 신호 때문에 온 걸까 궁금해하는 찰나 할머니가 내게 뭔가 얘기한다. 악어가 가까이 왔으니 조심하라는 말이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 악어가 하나둘 모여든다. 카메라가 다가가도 꿈쩍도 않는 악어. 자연을 지키기 위해 악어 사냥을 막고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는 할머니. 할머니의 마음이 통하기라도 한 것처럼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악어 꼬리를 잡기도 한다. 나도 할머니를 따라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악어 뒤로 다가가 꼬리 끝을 잡았다. 아주 딱딱하다. 내가 잡은 걸 모르는 듯 잠잠한 악어. 미끈거릴 거라는 예상과 달리 커다란 손톱을 만지는 것 같다. 그런데 그때 악어는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악어들은 물가를 맴돌고 있었다.
한참 동안 악어를 찍고 있을 때 할머니가 다가왔다. 이제 그만 악어를 보내주라는 것이었다. 신비로운 판타나우와의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다. 판타나우를 떠나 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쿠리치바로 향했다. 세계적인 생태도시 쿠리치바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는 파노라마 전망대를 찾았다. 원래 통신탑 역할을 했던 이 탑은 현재 전망대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곳곳에서 통신과 관련된 전시물들을 볼 수 있다. 109.5m 높이의 이 전망대에서는 쿠리치바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 쿠리치바는 브라질 남부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도시다. 뿐만 아니라 쿠리치바는 세계적인 녹색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철저한 계획 아래 조성된 시가지. 도시 내 녹지 비율이 세계 최고를 다툴 정도로 환경 보존이 잘 돼 있다. 이곳은 가까이에서 동물을 볼 수 있는 공원으로 유명하다. 특히 인기 있는 동물은 바리귀 공원의 마스코트인 카피바라. 판타나우의 습지에서 어렵게 만났던 카피바라를 바리귀 공원에서는 바로 눈앞에서 만날 수 있다. 겁이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카피바라. 한번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기척을 느끼자 냉큼 도망가 버린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쥐인 카피바라는 가까이에서 보니 무표정한 얼굴이 꽤 귀여워 보였다. 아름다운 자연과 귀여운 동물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는 인상적인 공원이다. 아름다운 도시 쿠리치바의 인근에는 빼어난 자연 환경으로 이름난 곳들이 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 찾은 쿠리치바 기차역. 브라질은 워낙 땅이 넓다 보니 상대적으로 철도 교통은 낙후된 편이다. 이곳 쿠리치바역 또한 관광 열차를 중심으로 운행된다. 이 열차의 가장 큰 특징은 깜짝 놀랄 만큼 느리다는 것이다. 모든 풍경이 천천히 지나간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객실마다 가이드가 배정돼 있다는 것. 주로 중년 여성들이 가이드를 맡고 있다. 이 열차가 달리는 구간은 아름다운 비경으로 유명한 열대 우림을 지난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모습을 달리하기 시작한다. 강과 댐을 지나고 좁디 좁은 터널로 접어든다. 터널을 벗어나자 보이는 풍경에 탄성이 절로 터진다. 승객들을 일으켜 세운 아름다운 폭포. 기차는 점점 더 근사한 풍경 속으로 달려간다. 다리 아래로 보이는 깊은 계곡과 울창한 숲. 떡갈나무 구름다리라는 이 다리를 지나는 동안 마치 계곡 사이를 나는 듯한 스펙타클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 달리는 열차. 목적지인 모헤치스에 도착하자 관광객들은 추억을 한 장의 사진으로 남긴다. 나는 돌아가는 기차를 타지 않기로 했다. 다시 차를 타고 브라질의 숨겨진 보석으로 불리는 보니토로 향했다.
차를 타고 이동해 조금 독특한 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곳은 신비로운 지형과 아름다운 새를 동시에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철제 전망대가 보인다. 대체 무엇을 보기 위한 전망대일까? 바로 남미 대륙에서 가장 큰 싱크홀이 눈앞에 펼쳐진다. 폭 295m, 깊이 105m의 거대한 싱크홀이다. Aí esse calcário subterrâneo foi dissolvido pelas águas do lençol, que criaram uma caverna, no começo cheia d'água e depois ela esvaziou, formando uma caverna vazia. Aí o arenito, pelo próprio peso da rocha, afundou. Está formada há 200, 300 mil anos.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새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홍금강 앵무. 놀랍게도 홍금강 앵무들은 이 아찔한 절벽에 승질을 틀었다. 자연이 빚어낸 기이한 지형 위를 자연이 그려낸 아름다운 새가 날아간다. 이곳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 거칠고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새들의 비상이 아름답다. Mas se quiser saber